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영양 과잉 시대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영국에서 아주 이색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네, 바로 불을 켜둔 채로 자면 살이 찐다는 건데요. 실제로 수면 중에 불빛에 많이 노출된 여성일수록 체질량 지수도 높고 또 허리 사이즈도 크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는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전기세도 아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 끄고 푹 잠드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그런데 이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죠. 저희와 함께 눈을 크게 뜨시고 그렇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출발! 피플앤이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특수활동비, 국정원에서 준 이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체포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매달 1억 원씩 4년 동안 한 40억 원 이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개인 용도로 별도의 돈을 또 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용돈을 따로 챙겼다라는 건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2명 모두 어제 긴급 체포됐죠. 또 자택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그 혐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현금으로 1억 원씩 상납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또 하나의 진술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그 매달 준 1억 외에 1,0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따로 용돈조로 줬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야기는 좀 더 커질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검찰은 이 안봉근, 이재만 2명의 비서관에게 뇌물죄, 그다음에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또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을 보니까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럼 과연 어디에다 썼느냐인데 수사 과정을 통해서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로 돌입하게 되면 이게 약간 그렇게 쉬운 수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자체가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 그런 돈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모두 현금으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줬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받았다는 사람이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하고 쓴 출처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검찰은 이 3명의 비서관, 그러니까 안봉근, 이재만, 그다음 구속 기소돼 있는 정호성 비서관이 참 놀랍게도 2014년 당시에 강남구에 7억 원에서 9억 원 상당하는 아파트 혹은 빌라를 3명이 모두 한 채씩 구입을 한 거거든요.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상당한 돈 아닙니까? 9억 정도는. 근데 이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이 집산 돈을 좀 추적을 해보면 그때 국정원의 돈과 어느 정도 좀 수사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 이들이 이 국정원에게 상납받는 게 위험하다,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직감했다는 그런 대목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요, 꾸준히 상납하던 이 돈이 끊기는 시기가 언제냐면 2016년 7월부터 국정원은 더 이상 상납을 안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 2016년 7월, 8월 이 시기가 6, 7, 8이 왜 중요하냐면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한 보도가 처음 나왔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 뭐 CCTV에서 첫 선을 보였던 때가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이 안 왔다는 것은 아마도 이 3명의 비서관들도 이렇게 돈 받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대목부터 검찰의 수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원으로도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통치 목적도 아닌 개인 치부용으로 이용됐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사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로트 여제 문희옥 씨 소식인데요. 후배 가수에게 협박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이제 후배 여가수 A 씨로부터 이제 피소,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일단은 그 후배 여가수, 신인 가수입니다. 트로트 가수 A 씨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 씨가 문희옥 씨와 같은 소속사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저기서부터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네. 네.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이제 고민 끝에 후배 가수 A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선배인 문희옥 씨에게 이제 사건 정황을 얘기를 해주고 예. 상담하는 거죠. 네, 언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막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문희옥 씨의 반응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뭐 그런 거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대표, 사장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는 이제 가수 활동 못한다. 너네 식구들과 너네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뭐 손가락질 받는 게 좋느냐? 너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추행 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할 때까지 나는 너랑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협박이네요. 성추행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 혐의가 고소가 된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문희옥 씨가 했다는 이 후배 여가수에게 했다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녹취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 이제 경찰 수사도 더 빠르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고소된 내용을 보면 이제 사기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후배 여가수 증언에 따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소속사에 낸 돈이 1억 5천만 원 상당 됩니다. 꽤 되네요. 보면은 뭐 홍보비가 6천만 원, 보컬 트레이닝비 400만 원, 음반 발매 비용 5,800만 원, 매니저 비용 3,500만 원. 이런 뭐 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혜택은 행사 한 2개 정도를 뛴 거라고 해서 네. 사기까지도 함께 혐의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듣고 주현미 씨가 크게 격분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가수 A 씨와 주현미 씨는 어떤 관계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현미 씨가 뭐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인 신인 여가수 A 씨는 실은 가수 주현미 씨와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팬클럽도 가입했고 트로트의 대선배니까 항상 주현미 씨를 따라다녔고 주현미 씨가 이제 그런 신인 여가수 A 씨를 보고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문희옥 씨, 이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희옥 씨와 그 소속사를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지금 주현미 씨가 워낙 격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래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문희옥에게 보냈더니 이것은 마치 결과적으로 못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할 것 같네요. 굉장히 난처한 위치죠. 그렇죠. 아주 까마득한 후배를 이제 문희옥 씨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희옥 씨의 반응이 있나요? 현재 문희옥 씨는 연락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게다가 지금 녹취록이 이렇게 저렇게 돌고 있어서 일단은 반응이 곧 나올 것 같고요. 그 성추행했다는 소속사 대표 A 씨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사 계속돼서 그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골목에서 대낮부터 흉기 사건이 벌어졌네요. 네, 부산 사상구 이제 약간 식당과 뒷골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충동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경적 소리 때문에 회칼을 들고 찔렀다라는 건데요. 낮이었습니다. 한 2시 반쯤 이제 택시기사 분이 이제 만취 상태로 식당에 있었는데 지금 튀어나가고 있죠. 저게 이제 골목이 워낙 좁으니까 차를 좀 빼주세요라고 했었나 봐요. 통과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말싸움 끝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서 회칼을 들고 그 차를 빼달라는 뒤 운전자의 어깨를 이제 바로 찌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도주를 했는데요. 인근 식당에서 바로 경찰한테 긴급 체포를 당했습니다. 야, 정말 대낮에 이런 흉기 사건이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원인이 경적 소리라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이 택시 기사분은 홧김에 그랬다. 네. 뭐 술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망갔는데 인근 식당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기억도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다행인 것은 피해자 칼에 찔린 분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찰은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참 세상이 흉흉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씁쓸한데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소중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 룸메이트의 얼굴에 펄펄 끓는 라면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또 유사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요? 네, 이 사건도 참 전해드리면서도 이게 왜 이 정도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 전 지난달이었었죠. SNS에 그 후배랑 룸메이트가 욕했다 그런 라면을 부어서 충격적인 사진들이 돌았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구에서 지난 8월 말 그러니까 늦여름에 일어났던 이제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제 대학교 선후배가 이제 식당에서 부대찌개 등을 먹고 있었는데 국물이 좀 튀었어요. 그래서 왜 국물을 튀었냐라고 이제 그 선배가
약간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닦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맞은편에 있던 후배가 물을 붓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펄펄 끓고 있는 그 부대찌개를 통째로 선배한테요? 네, 선배한테 이제 부어 버리게 된 건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참 사소한 한마디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보기엔 이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8월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피해자도 뭐 이제 반팔이나 좀 그렇겠죠. 많이 드러나는 네. 옷을 당시 입었을 텐데 거기에다 찌개를 부었기 때문에요. 지금 피해자의 상태는 전체 피부의 19%가 거의 20% 가까이가 다 지금 화상을 입었거든요. 뭐 왼팔, 왼쪽 허리, 팔다리가 다 입었었고, 뭐 7번의 수술을 했는데, 뭐 수술도 앞으로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참 뭐 계속해서 안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해자의 반응이 또 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 500만 원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라고 했었고 뭐 돈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고 이제 가해자의 부모를 또 만나봤더니 우리는 돈 없다. 하루 먹고 산다. 보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험사의 얘기를 잘해서 보험사를 벗겨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그런 했는데 참 이게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수사 자체가 지금 8월이고 지금 11월 아닙니까? 너무 지지부진했었는데 일단은 검찰은 현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 가해자 대학 후배를 구속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우선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11월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7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할 때는 주로 친환경 제품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친환경의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상당히 이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을 가보면은 친환경 제품도 있고요. 친환경 기술도 선보이고 친환경 서비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놓은 그런 박람회가 될 텐데 올해 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착한 친환경 이제 소비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람회도 있고요, 강의, 컨퍼런스, 세미나도 준비해 놓고 있고 친환경 건축 등 같은 것들의 이제 모습도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 또 알거리까지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크게 4가지로 이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하고 이제 똑똑한 소비. 똑똑한 친환경 소비겠죠. 어떻게 하면 나는 친환경스럽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 마크 인증 제품을 확인하고 그런 기업 제품들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요. 또 하나 착한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이제 개발되어 있는 저런 제품들을 또 하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생활의 지혜란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도 쉽게 친환경에 소비를 할 수 있다.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범이와 함께하는 그린 카드관도 있고 저는 좀 주목하는 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셀프 인테리어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친환경스럽게 할 수 있는지 노하우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직접 가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 이건 약간 좀 이제 무거운 주제지만은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는 또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것이고 또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에 아주 불거지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이런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미세먼지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관도 준비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몸으로 보고 느끼는 친환경 생활관인데 쉽게 말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환경 방탈출도 있고 친환경 패션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즐겨서 이 친환경에 대한 개념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활에 밀접한 그리고 실천할 만한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단은 친환경을 좀 구체적으로 개념 정립을 위해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강의 또 세미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퍼런스 강의를 좀 듣고 세미나를 한 번 듣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시면은 더 친환경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즐겁게 놀면서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2017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은 오늘 토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일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취업 나는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분들 또 중년 현직에서도 굉장한 큰 관심사인데요. 이런 이제 취업과 실질적으로 일에 성공한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착륙에 성공을 했을까요? 노하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7년 전 은퇴한 69살 조정래 씨. 4년 전 새로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거리 정보에서 민감한 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는 일. 조 씨의 직장은 첨단 정보통신 기업이지만 55살이 넘는 중장년층만 400명 넘게 일합니다. 최고참 사원이 82살이고 막내가 55살. 모두 새로운 인생을 리스타트했습니다. 그 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가지고 많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일자리를. 이처럼 은퇴한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들이 많은데요. 리스타트 잡페어 현장에는 이처럼 퇴직한 중장년층을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중장년층의 갈증을 반영하듯 상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한 100여 분 다녀가셨고요. 그 시니어분들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몰려오셨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청년 등 4만여 명이 몰려 일자리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채널A 박수유입니다. 네, 이번엔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각 지역의 명품 음식들을 직접 그곳으로 가지 않고 맛보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게 식어도 아주 바삭했던 속초의 닭강정이었죠. 맞아요. 예. 정말 맛있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만들어 보는 게 제주도에서 느껴보는 하와이와 통영의 향토 음식 빼떼기죽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 명물 음식들을 저희가 먹어봤죠. 네. 오늘도 역시 지역 명물 음식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굿모닝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그 네.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빈 요리연구가 그리고 김태욱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미 숟가락을 들고 나오시네요. 지난주에 했던 각설이 오늘도 아침밥 해결하러 왔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은 또 3가지가 준비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우선 먼저 강릉으로 좀 가보실 텐데요. 강릉. 네. 요새 강릉의 꼬막 비빔밥이 그렇게 유명을 하다고 합니다. 꼬막이 이제 제철이잖아요. 제철입니다. 네, 살이 네, 아주 네, 통통하게 올랐는데 예. 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꼬막을 가지고 꼬막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꼬막 그러면 이제 벌교를 많이 떠올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꼬막 비빔밥 이거 강릉에서 들어가지고 주변 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줄이요. 네. 쫙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 있어서 이거 먹고 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자, 집에서 이제 드십시오. 그러니까요. 줄 안 써도 됩니다. 네.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네. 먼저 이제 꼬막을 준비를 네. 해주셔야 되는데 이 꼬막을 그 소금물에 담갔다가 해감을 하셔야 돼요. 네, 펄이 네. 굉장히 많은 조개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금물에다가 해감을 소금물에 해감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씻으셔야 되는데 네. 씻으실 때 이 골 사이사이에 네. 이물질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굵은 소금을 좀 뿌려주시고요. 네. 소금물에다 해감을 하고 또 굵은 소금으로. 네네네. 손질법이 따로 해감 있네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속에 있는 펄을 없애는 건데 네. 겉에 깨끗하게 씻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구벼가시면서 씻으시면 이 골 사이사이에 소금이 이렇게 배면서 배서. 네, 깨끗하게 씻겨요. 그래서 이렇게 씻긴 물을 뿌리진 않는 예, 거예요? 물을 소금만 뿌리지 가지고. 않습니다. 이 소금이 지저분해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네. 소금이 네, 까매지네요. 이렇게 까매지죠. 이물질이 묻어나오나 봐요. 네네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찬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네. 이제 삶아주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물을 올렸는데 네. 그 라면 먹을 때도 네. 면이 먼저인지 스프가 먼저인지 이거 고민하잖아요. 김태환 씨 거의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 꼬막 비빔밥은 탱글탱글한 육즙이 살아있는 꼬막이 포인트거든요. 예. 그게 그러기 맛있죠. 위해서는 네. 꼬막을 찬물부터 넣지 않고 끓는 물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끓을 때? 네, 끓을 때. 물을 그럼 먼저 끓여야 되는 네, 거네요. 먼저 끓이고 있어야지 예. 이제 할 수 있는데 물이 끓을 때 이제 꼬막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조금 기다려요. 아직 안 끓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제가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양념장이 해요. 기가 네, 막혀서. 양념장이 많이 포인트인데요. 들어가서 네. 고춧가루, 네. 간장, 음. 깨소금, 다진 마늘, 올리고당, 참기름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6가지 양념이에요. 네, 깨소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올리고당 좀 넣어주시고, 야, 다진 마늘. 이런 또 양념이면 네, 밥 한 공기 또 금방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숨어있는 밥도둑이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네. 아직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여기 이제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꼬막 삶은 물. 꼬막 삶은 그냥 물. 물이 아니네요. 네네. 꼬막 삶은 물을 탁 넣어주시면 예. 밥 비빌 때 이렇게 뻑뻑하지 않고 예. 포인트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끓을 때 네네. 꼬막을 넣어서 삶는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거기에 물을 조금 빼가지고 여기다가 네네. 섞으신 거예요. 이 꼬막 네. 삶을 때 보시면 네. 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삶은 물을 가만히 두시면 네. 밑에 펄이 다 가라앉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위에 뜬 물을 건져갔다가 여기 양념장에 넣으시면 양념장이 뻑뻑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꼬막을 오. 비벼서 드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깨끗이 저희가 씻은 꼬막을 넣고 넣어요. 3분. 3분. 3분입니다. 3분 시간이 3분이 중요하네요. 네, 3분. 지금 8시 22분이니까 25분 정도까지. 네. 네, 그래서 기다리시면 3분 정도 삶아야 탱글탱글하다. 네, 탱글탱글해집니다. 더 많이 삶으면 질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삶아가지고 네. 껍질을 깠습니다. 아, 네. 정말 반갑네요. 끓는 물에 넣자마자 네. 바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3분 정도를 삶은 가볍게. 꼬막이에요. 네, 모습을 그리고 보셨네요. 또 있어요, 포인트가. 네. 네. 그래서 찬물에 헹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찬물에 헹구시면 네. 육즙이 다 빠져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까신 다음에 꼬막 삶은 물에다 살살살살 흔들어 씻어주세요. 꼬막 삶은 물을 여러 가지로 네, 활용을 그래서 하네요. 꼬막 삶은 물은 네.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 네. 양념장을 이제 여기다 넣고 네. 야, 아, 맛있겠다. 진짜 네.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반찬으로도 기가 막힐 것 그렇죠.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반찬으로 예. 아주 맛있죠. 요거를 이제 밥 위에다가 예.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야, 여기 지금 밥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김태욱 직접 아나운서의 준비하셨나요? 양인가 봐요. 네, 이렇게 아, 하고 오늘 야, 그다음에 네. 여기 같이 곁들여지시는 게 쪽파 송송 썬 거랑요. 색깔도 예뻐.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오. 포인트로 네. 좀 주시고 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조미김. 마무리는 김가루까지. 조미김입니다. 김가루까지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비벼 드시면 바로 네. 강릉에 꼬막 주셔 비빔밥. 먹는 네. 명물 꼬막 비빔밥이 예.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꼬막이 주재료잖아요. 네, 네, 네. 꼬막을 살 때 네. 어떤 꼬막을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꼬막을 맞아요. 사실 때 보시면 네. 저렇게 속살이 이렇게 살짝 보이면서 예. 껍질에 골이 잘 살아있는 네. 꼬막을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냥 부셔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물이 막 건물이 나오는 꼬막이 네. 있어요. 이런 건 상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건 네. 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철에 맞은 꼬막에 예.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잠시 소개 좀 이 꼬막이 해주시죠. 네. 그 피조개라고도 불려요. 네. 그 빨간색 핏물이 도는데 이 철분이 많아서 여자들이랑 아이들에게 되게 좋고 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에요. 야. 지방 함량이 낮아서 그래서 네.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비비기 시작하셨네요. 맛있게 지금 비벼주시면 옆에서 보는데 계속 네 하고 계시는데 예. 눈은 얘기하고 여기가 싶지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꼬막을 이쪽으로 많이 하셔서 예. 이야, 이거 비주얼 보세요. 요새 와. 청양고추가 저는 진짜 매워가지고. 꼬막 비빔밥을 원래 좋아해요. 음. 그냥 꼬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네. 비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 이제 꼬막 어찌 보면 덮밥이에요, 그죠? 그쵸. 네. 맛있겠다. 반칙 아닙니까? 2번 드시는 건? 맛있죠. 김대중 아나운서 지금 진지하세요, 굉장히.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네. 네. 꼬막의 그 탱글탱글함이 네. 까지도 않아요. 안 짜요. 네. 밥에 그냥 딱 맞네, 간이. 그쵸. 와. 그리고 거기에 김가루가 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 김가루의 그 특유한 고소함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잘 어우러졌어. 그리고
나는 파를 왜 넣었나 했는데 네. 파의 식감이 또 기가 막히네. 괜찮죠. 맞아요. 어울려져서 비린 맛이 없어져요. 네. 마지막에 청양고추의 그 예. 햇싸한 맛이 끝에 식욕을. 딱 오네요. 네, 식욕을 자극하죠. 아, 탱글탱글은 한가요? 입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지금. 끓는 물의 3분입니다. 나는 껌인 줄 알았어, 좋습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로 쫄깃하네. 야. 저희가 강릉의 이제 꼬박 비빔밥까지 먹어봤는데 네. 다음 음식은 어디로 가면 다음은 될까요? 아래로 좀 내려가서 네네. 네,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경남. 그 울산 지역에 가시면 언양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언양 불고기. 언양불고기. 맞습니다. 불고기. 언양 불고기. 언양 맞아요. 불고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언양 불고기 이제 소고기 불고기감. 네. 뭐 저는 오늘 등심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하고 고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부위를 하셔야지 네. 석쇠에 구웠을 때 퍽퍽하지가 않아요. 네. 요거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아, 언양불고기 이거 진짜 네. 언양 영물이죠, 아니면 영물. 네. 부산 가면은 팔아요. 맞아요. 부산에서도 언양불고기를 많이 팔더라고요. 하셔가지고 네. 색깔 자체가 너무나 신선해 보이네요. 일단 고기가. 네,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근데 다지고 계시네요. 네, 요게 그 널쩍하게 펴가지고 집에서 재빨리 구우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이제 석쇠를 이용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팬에서 구우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고기가 좀 그렇죠. 네. 얄팍한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하셔가지고. 떡갈비 같아요. 이게 약간 떡갈비 스타일의 아. 불고기예요. 이제 불고기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네. 네. 국물이 자작자작 있는 육수 불고기 위쪽에 맞아요. 네, 네. 위쪽 추운 지방의 불고기고요. 네. 이렇게 국물이 없는 바삭한 불고기, 뭐 언양 불고기, 강양 불고기 이런 거는 네. 남쪽의 불고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다졌어요. 네, 야. 다져서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불에 담아주시고요.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네, 스트레스 잘게 다지면 될 것 됩니다.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네. 제가 양념장을 또 만들어 이게 볼게요. 또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양념이 불고기 기본이죠. 양념이 잘 배야 되니까. 예. 이게 한국 양념 하면은 가진 양념이라고 하는데 이 가진 양념의 기본이 불고기 양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장량의 반이 되는 설탕을 넣어주셔야 돼요. 설탕. 네, 설탕을 넣어주시고 그래, 간장에 약간 반짝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래서 다진 파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 아, 이게 참기름이에요? 그렇죠, 참기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깨소금. 깨. 예, 가진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가진 양념이란 가진 말이 양념. 네. 집에 있는 가지고 있는 걸 다 넣어라. 아, 네, 맞습니다. 가진 네, 양념. 네,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잘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고요. 예. 다 넣어서 약간 네. 달짝지근한 네, 양념장을 달콤짭짤한. 넣어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느낀 건데 네. 선생님께서는 네. 요리를 하면서 절대 손은 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절대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요 지금. 네. 아직도 하나 더 남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끈기가 나도록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끈기가 나도록 예. 이렇게 팍팍 저어주십시오. 아, 사실 불고기 하면 뭐 외국인 분들도 한국에 네. 관광 오면은 너무 한국의 선호하는 대표 음식이죠. 음식 중에 하나가 불고기죠. 맞아요. 그렇죠. 비빔밥, 불고기. 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꼬막 비빔밥, 불고기 다 있네요. 네, 다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양 물고기는 또 언양까지 안 가고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네. 기대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언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언양 불고기는 잘 알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약간 이름인 줄 알아요. 언양불고기. 아, 그러세요? 지역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널쩍하게 펴주세요. 널쩍하게 펴준 펴서 다음에 딱 그냥 넣어주세요. 야. 프라이팬에 네, 후라이팬에. 원래는 석쇠에 구우셔야지 이게 되는데 전을 집에, 붙이듯이. 네, 전을 그러게요. 붙이듯이 전 이렇게. 같아요. 석쇠를 네.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보니까. 편하긴 하는데 네. 이제 119에서 옵니다. 연기가 많이 나서. 아, 석쇠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는 팬에다 구워주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또 썰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넓게. 예, 그래서 예, 전 부치듯이 그냥 네네. 구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어우, 두시면 고기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죠. 엄청나게 네, 올라오네요. 고기가 있는 동안 네. 제가 같이 곁들여듯이 네. 미나리 생채를 또 만들어. 아, 이거 안 탑니까? 언양에 또 미나리가 유명하죠. 네, 이렇게 익으면 이제 네. 뒤집으시면 되는데, 네. 네. 네, 아주 살짝 들리거든요. 자, 이렇게. 아, 땅하니까 금세 네. 익네요. 금세 익었어요. 네, 이렇게 얇게 소고기는 또 썰어주시는 많이 게 안 익히니까 원래. 포인트예요. 이렇게. 예. 아, 요 마무리는 김태형 아나운서한테 시키죠. 제가 하겠습니다. 육즙이 네.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나리 네. 생채 양념장 이제 제가 만들 텐데요. 네. 예. 전 같아요, 이거 진짜. 야, 기가 막히네. 야. 그냥 고기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느낌은. 자, 예. 간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새콤달콤하게 드셔야 되니까 예. 식초, 식초. 예. 식초도 넣어주시고. 아니, 근데 요거 저 바싹 불고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뭐랑 곁들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나리 생채랑 곁들여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언양의 맛있을 것 같은데. 특산품 중에 미나리가 있어요. 네. 임금님께 진상하던 특산품이거든요. 언양이 또 미나리로 네, 되네요. 미나리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드셔야지 네. 잘 먹었다 하실 수 네. 있거든요. 예. 그럴까요? 네. 그래서 소리가. 간장하고 오, 식초 기가 막히다. 넣고요. 예. 그다음에 조청도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 네. 깨도 좀 넣어주시고. 네. 이 김태형 아나운서 저 이런 거 고자질 싫어하는데 네. 안 기다리고 먹는데요 지금? 아, 그게 이게 남은 거여가지고 네. 이거는 조가리를 지금 이미 카메라에 잡혔어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나리 여린 부분으로 손질. 그냥 불고기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뭐야? 네, 나는 미나리 생채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참을래요. 이렇게 예. 올리셔가지고 곁들여가지고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미나리가 또 해독식품이잖아요. 네. 거기에 살짝 양념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양념장을 그냥 얹기만 하면 되네요. 네, 버무려서 이거 올리면 복잡하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궁합이 끝내줍니다. 바싹 불고기와 네, 미나리 생채.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이 예. 됐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또 네, 이거 진짜 네. 드셔보세요. 이게 김태효 아나운서는 아까 그 쪼가리 떨어진 걸 먹었지만 저는 제대로 네, 야, 요거하고 미나리까지. 미나리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정말 요거는 기가 막히고. 손이 먼저 가게 돼요. 네, 손으로 떼주시는 게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예. 그냥 팬에다 보시면 네. 짠맛이 빠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꿀을 살짝 드레싱해서 드시면 네, 짠맛이 빠지면서 맛있습니다. 고기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얇게 다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양념이 네, 살짝 단 양념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기가 살짝 단맛이 나도 이게 굉장히 고소하네요. 네. 네. 근데 전 지금 좀 약간 무서웠어요. 네. 제가 계속 이렇게 혼자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네. 시선을 신경 쓰지 못했는데 네. 추혜정 캐스터가 네.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빨리 젓가락 달라고. 아유, 최혜정 MC는 이거 먹으면은 입가가 감사합니다. 지저분해지니까. 저희 지난주에 그래도 한 보지 입은 제가 않았습니까? 먹어봐야겠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추혜정 캐스터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네, 맞아요. 고기 제가 엄청 타령하는데 평소에 네. 미나리 하나 하고 야, 이 미나리가 미나리를 그냥 먹어도 이 상큼하고 미나리의 그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불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향긋하고 신선하네요.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봄으로 다시 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이게 미나리가 겨울, 봄 아주 맛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미나리까지 곁들이니까 네. 씹는 식감이 정말 끝내주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강릉의 꼬막 비빔밥, 네. 그리고 또 언양 불고기에 미나리까지 맛봤는데 네네네. 벌써 마지막 음식 차례. 야, 자, 세 번째도 굉장히 어느 궁금합니다. 지역이죠? 네. 이제는 부산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네. 언양 언양에서 네, 바로 네. 옆입니다. 네. 바로 옆인데요. 네. 그 국제영화제 가보셨어요, 태욱 씨? 그럼요, 가봤죠. 네, 국제영화제 뒷골목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파는 음식이 있습니다. 전 알아요. 저 전 고향이 알겠습니다. 부산이라서. 저도 진짜요? 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식간에 만나는 그 음식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뭐죠? 바로 비빔당면입니다. 비빈다면 이거 와. 아, 비빔국수도 아니고. 네, 부산의 비빔당. 깐통시장에 맞아요. 네. 아니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네. 시장에 아저씨들이 네. 짐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네. 배가 고픈데 식사를 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네, 네, 맞아요. 후루룩 먹던 음식인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된 비빔당면이죠. 그래서 비빔당면. 예, 부산 그러면은 우리는 네, 보통 그쵸. 돼지국밥, 돼지국밥, 밀면. 밀면, 밀면, 회, 뭐 이런 뼈다귀 거 해장국 네.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회. 근데 네. 이게 비빔당면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잡채하고 또 다른 매력이 네.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네. 당면을 불려서 이제 삶아주시면 돼요. 네. 물이 끓는 동안 제가 또 양념장을 만들도록 아까 양념장이요. 꼬막처럼 끓을 때 네, 넣네요. 네, 제가 여행 갔을 때 이 비빔당면을 먹어봤거든요. 네. 네. 시장통에 가면은요, 아주머니들이요, 굉장히 무뚝뚝하게 네. 맞아요. 탁 던지더니 툭툭 네, 치는데 그냥 그게 이런- 그 맛이 맞아요. 냄비에다 이렇게 주는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음식인데 하고 먹었는데 네. 엄청 색다른 맛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맛을 표현하기가 네. 이게 참 비빔면도 아니고 맞아요. 당면도 아니고 네. 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면이에요, 당면. 네. 네. 근데 그 맛이요. 그러니까 또 잡채가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잡채가 아닙니다. 잡채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다르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양념장이 여기는 굉장히 네.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당면은 뭐 똑같이 잡채처럼 네, 그렇죠. 쓰니까. 네. 간장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간장,
네. 고춧가루.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좀 넣어주고.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네. 깨소금 넣어주시고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쪽파 썬 것도 좀 넣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저으시는데 여기 이제 은은한 단맛을 주는 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설탕 바로 아니에요?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를 곱게 다져서 여기는 또 설탕을 직접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은은한 단맛을 위해서 양파를 사용하는 게 팁이네요. 네, 즙이 나오도록 곱게 다져주셔서 이렇게 숙성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미리 만들어 두시면 훨씬 맛있게 약간 드실 숙성을 수가 시키는 있어요. 게. 네. 설탕의 단맛보다는 훨씬 더 풍미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제가 당면을 이것도 찬물에다 당면 넣는 게 아니라 그쵸. 끓는 물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퍼지지 않겠죠. 네. 찬물에 오래 담궈놓으면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제가 보니까 태욱 씨가 네. 저희 주말에 여행을 못 가요. 여기 때문에 이 먹을 음식을 다 먹어보기 때문에 숟가락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맞아요. 급합니다. 핑계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마음이 안 가시네. 아니, 당면은 몇 분 정도 삶아야 되죠? 보통 우리가 당면을- 스파게티를 할 때 네. 스파게티 면을 맞아. 삶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떤 셰프는 스파게티 면을 벽에다가 벽에 던져가지고 튕기기도 붙여보잖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요새는 스파게티 봉지를 보시면 네. 몇 분 삶으라고 돼 있어요. 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네네. 있구나. 네. 당면은 얼마를 당면 삶아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맑아졌죠. 네. 아까는 투명해지네. 투명해지면 해주시면 되고요. 투명해질 때까지. 요거는 집에서 하시면 달라붙는다는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예. 그게 왜 달라붙냐면 네. 삶으신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지게 두셔서 그렇거든요. 예? 요거는 비빔당면은 찬물을 이렇게 바로. 네, 이렇게 요건 하셔가지고 찬물로 씻네요. 네네. 예. 이렇게 써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꼬막은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찬물에 씻으면 안 된다. 맞아요. 뜨거운 근데 물에다가 차이점이- 다시 헹궈라.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네네. 당면은 반대로 찬물에 헹구면 서로 붙지 않고 더 탱탱해진다. 탱글- 맞습니다. 팁이다. 네. 제가 굉장히 잘 짚었죠, 지금 두 가지. 네. 예리하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현우님이 요리를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랑 요리를 하지는 동업하실까요? 않는데. 하지는 않는데. 드시는 것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관심은 좀 같아요.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셰프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네,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김밥 재료가 좀 들어갑니다. 부산 어묵. 부산이 어묵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어묵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 단무지. 단무지도 들어가요? 단무지를 단무지가 좀 썰어서. 들어갑니다. 야, 이거 어떤 네, 식감이 날까 굉장히 네. 궁금하네요. 단무지는 그다음에 아삭아삭하고. 시금치. 시금치까지. 네, 시금치. 예. 네. 자, 요런 재료들 우리 집에 잡채에 다 들어가는 거하고 드시고.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단무지 달라요. 요런 거는 그죠? 김밥과 잡채의 콜라보라고 하시죠. 그러네. 네. 야.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네요. 네, 거의.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제 아까 저희가 숙성한 숙성해놨던 양념장을 양념장을 넣어주시고요. 넣고 야. 이제 자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으로 비벼. 마지막으로 사실 또 맞아요. 손맛이죠. 손맛이 또 그렇죠. 있긴 이렇게. 한데. 사실 저희가 저희는 방송이니까 또 지금 맞아요. 예, 비닐장갑을 비닐장갑을 좀 끼고 하지 사용하겠지만 집에서는 그냥 네, 손으로 맞습니다. 오물조물조물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제가 그릇에 담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예. 요즘 부산에 가면은요. 예. 진짜 시장 골목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밤에 나가셔야 됩니다. 밤에 나가야 돼요. 야시장. 네, 야시장 가시면 네. 하루를 굶다가 밤에 네. 가시면 치킨부터 시작해서 막 길거리 5만 개나. 음식들이 네 물떡이라고 아십니까? 또 그것도 물떡도 되게 못 맛있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래요? 네, 가래떡을 어묵 국물에다가 푹 예. 삶아가지고 맞아요. 맛있죠. 네. 여기서는요 말씀을 좀 삼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뱉잖아요. 네. 또 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떡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자. 우리 또 마무리인 깨를 깨로. 듬뿍 뿌려가지고 목요일마다 출근에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정말요? 이거 보다가 보느라고. 응, 보다가 또 자,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예. 자, 또 어쩔 수 없이 드십시오. 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다렸다가 저는 사실은 이 비빔당면을 처음 먹어봅니다. 그러세요? 예, 부산을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한번 먹어보죠. 야, 이 제한 시간 둬야 돼요, 이거. 왜요? 제한 시간 둬야 돼요. 제대로 다 섞어야 되니까. 자. 어때요? 색다르죠. 진짜 잡채하고는 맛이 다르네요. 네네. 예. 그죠? 잡채는 그냥 그
간장만 가지고 거의 네, 무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고춧가루가 들어갔죠, 아까. 네네. 씹는 맛도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좋을 것 매콤한 같아요. 맛도 들어가 있어서 네. 그 쫄면의 양념은 아닌데 쫄면과 간장 양념의 중간 정도? 예, 그 정도의 그 매콤함이 있어요. 예.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네. 들어간 재료를 다 섞어야 되니까. 섞어서 먹으려다 보니까 예. 더 맛있게 드시려면 네. 당면에다 양념장을 살짝 밑간을 해놨다가 버무시면 더 맛있습니다. 야. 우리는 입맛 아는데 그죠? 아니 저는요 비빔당면 먹어도 맛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 중국집에 가면은 그 잡채 덮밥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비빔당면 덮밥으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예.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맵지도 않고 크게 자극적이지 그러니까 않은 자극적이지도 그런 않고. 살짝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매콤한 맛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요거는 최혜정 MC한테 안 주겠습니다. 왜냐면 빨간 양념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코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 예.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예, 세 가지 요리입니다. 꼬막 비빔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언양, 바싹 불고기와 강릉의 꼬막, 미나리, 그리고 언양의 예. 바싹 불고기와 미나리,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부산의 비빔 당면까지 야. 가지 않아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직접 지역 명물 음식들을 만들어 맞습니다. 봤습니다. 예, 아 오늘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를 주목시킨 하나의 사건.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사진을 봤는데 되게 잘 떠드시더라고요. 잔인하니 아닌데도 그런 용기에 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기증된 손을 가지고 자기 손처럼 움직여서 시구하고 하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적이다.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의 주인공이 됐다는 손진욱 씨. 있다가 사라진 손이 생기니까 다시 이제 왼손을 가진 기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는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주인공이 됐다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게 곧 감사함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다는 남자 손진욱 씨. 팔 이식 수술 이후 8개월 뒤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0% 완벽한 힘은 아니지만 이제 이식받은 손이 완전히 이제 적응을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사고를 당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왼손을 절단하게 된 진욱 씨.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다는데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걱정이 가장 앞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결혼이 가장 저한테는 급선무였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망만이 엄습해 있던 그의 삶에 찾아온 희망의 빛. 대구에 뛰어난 의료진 25명이 모여 그의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장장 10시간이 걸린 대수술을 마치고 다시 손가락의 움직임을 되찾은 진욱 씨. 국내 첫 팔 이식 수술 성공이라는 수식어처럼 정말 꿈만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건데요. 대체 이런 수술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욱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담당이도 당시의 수술을 특별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기능적으로나 또 모양적으로도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힘도 지금 한번 당겨보세요. 이제 굉장히 세지겠죠. 내 힘만보다 더 센데 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복잡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맥, 정맥만 연결해갖고 손을 살려서만 되는 건 아니고 뼈도 맞춰야 되고 이 20개 가까이 되는 근육을 다 봉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을 5개를 또 다 연결해야 되고 각각의 자기 기능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식 수술보다는 이 수술 시간이 상당히 더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팔 이식 수술은 장기 이식 수술은 물론 미세 재건 수술 중에서도 고난이도에 속한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단 70여 건만 시술됐을 정도죠. 가능했던 점은 일단 첫 번째로 대구에서는 이제 메디시티 협의회란 이름으로 각 그 대형 병원들, 그다음에 의료단체, 의료기업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메디시티 협의를 통해서
병원 간의 어떤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공여자를 이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첨단 의료 산업 도시로 의료 복합 단지를 설립해 뛰어난 의료진과 기업들이 모여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어떤 경제 어떤 발전과 또 최상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지역민들에게 아주 양질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어떤 제공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지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도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강이 최고라는 것처럼 사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 이번 수술은 진욱 씨뿐만 아니라 국내의 팔 이식을 희망하는 200여 명의 환자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어준 사례입니다. 이렇게 협턴선이 다시 생기니까 이식받은 손으로 담수를 채운다든지 그런 부분이 새삼 정말 하나하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을 서두르는 진욱 씨. 어려운 수술이었던 만큼 매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는데요. 매일 병원을 찾는다는 게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그마저도 즐겁다는 진욱 씨. 사고 당하고 한 1년 동안은 이제 운전을 할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제2의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사실 팔 이식 수술이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대구가 구축한 인프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개인 어떤 맞춤형 치료가 앞으로 더욱 가능해지고 국민의 어떤 그 건강, 어떤 복지가 훨씬 더 정진이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 또 좋은 어떤 의료산업 메디칼 분야에 또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메디시티 대구의 이런 선도적인 행보, 앞으로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난치병이나 그런 모든 좀 치료받지 못했던 그 의료 시설 부분에서 좀 폭넓게 치료를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디시티 대구는 이제 더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의료와 미용, 건강을 목적으로 한 의료 관광 메카를 목적으로 말이죠. 좀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차세대 정말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의료국가로 포문을 열어준 메디시티 대구. 이곳의 다양한 연구와 도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큰 열매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오늘, 메디시티 대구가 차세대 의료 성장의 핵심으로서 내일은 또 어떤 기적들을 기록할지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은 도전하는 사람이 미래를 개척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결코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으로 보여주신 분을 만나볼 텐데요. 68세 나이로 실버 창업에 성공한 주인공,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차 안에서도 미세먼지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네, 자동차 안의 충격적인 미세먼지의 진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쳤습니다. 나들이를 포기하거나 마스크 쓰고 외출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과연 어디에 많을까요? 터널 같은 데 하고요.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큰 교차로 같은 데가 아무래도 많겠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곳의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터널 속 미세먼지 농도는 118 마이크로미터. 자동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는 무려 121 마이크로미터. 교차로 역시 115 마이크로미터. 우리 생활 곳곳에 도사리는 미세먼지. 장기간 흡입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데요. 네,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폐포를 통해서 혈류를 통해서 전신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인데 WHO에서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폐암 등과 같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아주 밀접한 곳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데요. 아이 넷을 키우고 있다는 주부. 아이들 때문에 늘 청소를 하며 관리를 하지만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안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에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인지 발달 장애라든지 최근 들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 중에 하나도 미세먼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하지만 보통 우리 생각엔 바깥보다 차 안이 안전할 것 같은데 말이죠. 미세먼지나 오염된 그 배기 가스양 때문에 차 안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과연 주부의 생각처럼 차 안은 안전할까요? 평소 주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해왔다는 주부. 차량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인 점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을 살펴보던 전문가가 가리킨 하나의 문제점.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10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되게 심하네요. 저는 차 안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필터를 통해 차 안으로 유입되는데요. 네. 필터는 자동차의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필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이나 벌레 사체 같은 것도 많이 네네네. 그만큼 정말 관리가 정말 안 되는 차종이에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필터들도 사실 일반 뭐 3개월이나 뭐 한 10,000km 정도 주행을 하시면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걸리게 돼요. 먼지뿐만 아니고 바이러스나 각종 가스들을 제거해주는 프리미엄 제품들도 있어요. 사실상 애기들이 있는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스까지 제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연 미세먼지의 수치는? 그리고 최대한 풍량을 놓고 미세먼지 측정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아까와 비교하게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하셨죠. 네. 이만큼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가을철에는 필터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데요. 필터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꼭 갈면서 애들한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깊어가는 가을, 그리고 가을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 밖이나 집 안에서는 물론 자동차 안에서의 미세먼지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현명한 대처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인생을 바꾼다. 생활 속 불편함을 한 방에 해결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정리가 여기 집안 정리가 싹 한 번에 싹 됐네요. 월 매출 3,000만 원. 아이디어 하나로 인생 2막을 시작한 68세 CEO 고광빈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움직였을 때까지 움직인다. 도전하라. 그 속에 답이 있다. 늦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한 주인공의 사연 지금 소개합니다. 요즘 손자를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60대 주부 심현자 씨. 시원아! 그녀에게 골칫거리가 생겼는데요. 시원아! 바로 집안 곳곳 널려있는 전선들.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다니는 손자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계들이 많잖아요, 전자제품들이. 그래가지고 뭐
콘센트 이렇게 리드선 해가지고 막 꽂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손자 같은 경우 돌아다니다가 자꾸 넘어지고 지저분하니까 더군다나 그곳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요. 먼저 그녀의 일상을 지켜봤는데요. 청소기를 돌릴 때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청소기를 이방저방 돌리려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코드들을 뽑아가며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미리 꽂혀있던 코드를 뽑아 쓰는 것은 물론 주방용품들의 전선이 짧아 아슬아슬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주방에는 이렇게 길게 선을 뽑지 않잖아요. 보기도 싫고 쓰는데도 불편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부의 고민을 해결해줄 해결사 등장! 오늘의 주인공 고광빈 씨. 먼저 준비해온 물건을 꺼내는데요. 아니, 이게 뭔가요? 이 제품은 지저분한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지저분한 선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과연 사실일까요? 잠시 후! 그 많던 전선이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쌓인 먼지 때문에 더럽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던 거실 콘센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연상케 했던 전선도 책상 위쪽으로 정리되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주방. 한 곳에 있던 콘센트를 주방 곳곳에 배치해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주방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여기 콘센트가 남네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손주도 안 넘어지고 잘 뛰어다녀도 넘어지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집이 일단은 깨끗해져서 좋고.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상품화시켰다는 68세 CEO 고광빈 씨.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원래 저는 건축을 한 35년을 했습니다. 주택을 전문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주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사 오시는 날 콘센트 위치 갖고 항상 이 약간의 그 얼굴 붉어지는 상황이 항상 생겼습니다. 건축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고광빈 씨. 하지만 60세를 넘기던 해 현업에서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현업에서 떠나고 나는데 60이 돼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콘센트는 한번 개발을 해서 좀 편리함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학원에 가서 20대 애들 속에 만화계 학도처럼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건축가로 활동했던 노하우를 총동원, 제품 개발에 나선 고광빈 씨. 하지만 그의 도전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품 개발에 힘썼지만 번번이 특허 등록에 실패했고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전기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패도 있었고 속된 말로 하면 죽고 싶은 심정? 10일 동안은 좀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왕 시작한 건데 이걸로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7전8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2015년 66세의 나이에 드디어 제품 특허를 받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기록하는 회사의 CEO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트랙 콘센트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기역자나 니은자의 모양을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서 콘센트를 확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랙으로 이루어진 틀 안에 콘센트를 연결, 부족한 개수만큼 콘센트를 추가할 수 있는 건데요. 방법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그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뭔가를 하겠다는 거와 이제 끝났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사실 새로 시작하는 거는 언제든지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전하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인생. 기회는 시작하는 사람의 몫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는 개헌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헌법에 우리가 반영을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 식량 주권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오늘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관하는 2017 동아건설 부동산 정책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을 집중 분석합니다. 11월 둘째 날 함께했습니다. 김은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